그런데 9일 조계종 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뉴스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사고라도 치지 않으면 어느 언론이, 어느 신문이 송영길의 출판기념회를 대수특필 하겠습니까? 송영길은 이날 연설에서 한동훈을 향해 건방진 놈, 어린 놈이라며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 연설 목소리가 그대로 방송을 탔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그대로 수록이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은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딨나.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사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 내가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요, 송영길에게 붙어있는 여러 별명들이 있죠. 그걸 생각한다면 본인도 좀 자중자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영길이 말입니다. 한동훈은 민주공화국을 능멸한 범죄, 검찰의 핵심이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멋지다 송영길 이러면서 박수 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60세 송영길이 50세 한동훈을 어린 놈이라고 했다. 이게 뉴스가 되니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정치판입니다. 지방선거 때 그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던졌습니다. 그때 영천은혜사에 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김남국 등이 내려가서 그를 설득을 했죠. 그는 왜 서울시장에 출마했을까요? 낙선할 줄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어떻든 그 바람에 이재명은 국회의원 방탄조끼를 입은 것인데 송영길의 비극은 계속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총선 불출마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그가 내년 총선에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특유의 86세대 사고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송영길의 욕설에 한동훈은 아주 점잖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는 11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입장문에서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의 생산적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군림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 그는 또 86세대의 특권의식을 운동권 정관 여부라고 했습니다. 운동권 정관 여부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지만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갖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정관 여부를 받아야 한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것도 바로 그런 운동권입니다. 요즘 정치판은 난장판입니다. 이 난장판이 뿌리는 누가 뭐래도 저는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치판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까요? 여당은 혁신위가 들어선 뒤에 분란만 더 키웠습니다. 정치에 아무런 식견도 없는 혁신위원들은 대뜸 도덕적 문제로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등을 사면하고 영남 중진들과 대통령 측근들을 불출마시키거나 험지로 내보내면 환호성을 들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안은 요즘 여야 갈 것 없이 늘 하는 청년 우대입니다.
비례대표를 40대까지 제한을 두라. 50대만 돼도 정치에 입문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혁신이 이렇게 쉬웠다면 누군들 혁신을 거듭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편 야당은 여전히 친명과 비명의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은 이제 일주일에 3번은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위증교사가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으니 말입니다. 아마 수원지법에 대북 송금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위증교사 사건은 길 한두 번에 결심을 할 사건이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온갖 꼼수를 부려보았지만 그의 운은 이제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에 여의도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공천 경쟁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자신의 능력도 모른 채 입신양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달들이 넘쳐날까요? 그리고 보니 국회의원이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니 대장동 같은 엄청난 개발 비리에, 게이트라고 불리는 엄청난 개발 비리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이건 제3자 뇌물 사건이죠. 이 뇌물 사건이 피고인이 되고도 다시 백연동 개발 비리에다가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얽혔는데도 이재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당시 영장 담당 유창훈 부장판사는 대담하게도 영장이 청구된 범죄 혐의 중에 위증교사는 범죄가 소명되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위증교사는 구속시키기에는 부족한, 말하자면 중범죄가 아니란 말인가요? 미국에는 사법방해죄로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회의원은 정말 훌륭한 방탄조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조추송 세 사람도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걸 절실히 느낀 모양입니다. 하긴 조국은 아직까지 국회의원이 돼본 적이 없죠. 특히 5선을 한 송영길은 돈 봉투 사건이 터지자 탈당을 하면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직을 탐으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추송이 나란히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무슨 소명의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희생정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국은 내놓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가 곧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거라는 말입니다. 선거는 그렇다면 비법률적 방식인 것인가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명색이 법대 교수를 지낸 사람이 말입니다. 비법률적 방식?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헌납했던 송영길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비례대표를 들먹였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참 멘트입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할 테니 어차피 누군가는 만들 전국구용 신당을 자신이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송영길은 그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라디오에서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가면 양당은 위성정당 못 만들 분위기고 전국구용 신당이 어차피 나올 것이라며 직접 비례신당을 만들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개인 당이 아니다. 계획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내에서는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을 가까이 하다가는 중도층이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갤럽이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이 적게는 한 27, 8%, 많게는
3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중도층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조국은 자식 입시 비리 문제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그를 포용하는 순간에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MZ세대, 20, 30 초반까지 이들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것이 두렵습니다.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 국면을 이어가 윤 총장을 대선 주자급으로 몸집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1등 공신은 추미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하죠. 그러니 민주당 내에서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이틀 전이죠. 15일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를 보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인유한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사실 만나면 오해를 부른다면 이런 말조차 숨겨야죠. 정말 이런 말을 전달받았다면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 말이 진실 여부를 떠나 인유한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해야 합니까? 그는 이와 함께 당 혁신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권력의 그림자가 그 누군가가 전한 대통령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글쎄요,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저는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도 대중을 향한 방송이니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여당에서 하루빨리 없애야 할 권력을 파는 짓거리, 이 호가호위의 모습을 결국 혁신위원장이라는 인유한이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혁신을 위한 정권을 주겠다고 밝혔던 당 지도부와 갈등이 깊어지며 혁신의 동력이 떨어지자 대통령실에 지원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철이 없다고 해야 합니까? 그는 혁신의 임기 중에 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없느냐 하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봐야죠. 끝날 무렵에 활동한 요약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인유한은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친윤 핵심 인사들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윤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죽어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인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유한은 정기국회가 마치는 12월 9일 정도를 시한으로 사실상 공개를 했죠. 인유한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이다. 꼭 몇 월 며칠이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국회 일정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이 혁신이 권고대로 결단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인유한의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 그리고 세비 삭감 등 혁신위 건의사항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인유한의 당이 했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혁신은 빨리 통과시켜라. 주춤하지 마라. 법적으로 바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니 어렵지만 하나하나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통과시켜라.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건요, 대부분 개헌사항이거나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일단 여야 협의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유한이 뒷배와 달리 이 대통령실은 16일 인유한에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적은 없었다.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또 누가 했을까요? 언론은 대부분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사실상 정면에서 부정을 하고 그의 행보에 사실상 선을 쫙 끈 겁니다. 언론이 대통령 고위 관계자 이렇게 칭을 한 사람은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혁신이 추진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이 맞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인유한의 귀에 계속 속삭여 온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당 지도부는 혁신안들, 특히 그 중에서도 영남 중진들, 당 지도부 친윤 핵심들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 혁신 2호안 권고에 불편함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런 판에 인유한이 다시 호가호위하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서 칼날을 들이밀자 김기현은 이 대통령실 신호 발언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면에서 비판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당 내부 문제는 당의 공식 기구가 있다.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와 협의를 해서 총선 준비와 문제 해결을 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유한이 주제 넘게 공적 문제까지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김기현은 이어서 자신의 지역구 울산 출마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언론은 김기현과 인유한의 정면 충돌이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었다는 듯이 행사하는 인유한에게 공개적으로 당 문제에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며 혁신위가 윤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세간의 해석을 정면에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김기현은 문제의 혁신이 조기 해체설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혁신이 여부에서 논의되는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문제는 혁신이 내부에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혁신이가 조기 해산을 하든 말든 그건 혁신이가 알아서 할 문제지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날 최고위는 혁신이 사모혁신안 또 무시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의 청년 비중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모혁신안을 혁신위원이 직접 보고를 했으나 의결 없이 끝난 것입니다. 오신환 혁신위원이 나섰죠. 그는 최고위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을 하고 당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모혁신안을 보고했습니다. 이게 왜 거절되었을까요?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이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결정해야 할 사항과 그리고 당은 당규 개정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공관위가 할 일을 혁신위원회가 지금 월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든 이처럼 당과 혁신이 갈등이 깊어지자 김기현 대표가 바로 오늘이죠. 17일 오전에 인유한과 여의도 당사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또 뉴스가 된 겁니다. 그만큼 인유한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갈등 봉합으로 갈지 정면 충돌로 갈지 분수령을 맞았다고 썼지만 솔직히 그 결과는 뻔합니다. 혁신이가 제 주제를 모르고 월권을 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김기현 지도부와 혁신이는 운명 공동체다. 혁신이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무너진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었습니까?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이 인유한의 체면을 생각해서 혁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도부나 친윤 중진들이 거치 문제 결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유한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에서 봉합을 할 것이다, 이 얘기죠. 자, 이번에는 조금 안타깝지만 윤석열 정부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합참의장 후보자로 해군 출신 김명수가 발탁이 됐죠. 우리 군이 최고의 높은 자리, 현역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 그게 바로 합참의장입니다. 그 자리에 육군을 제치고 해군 출신인 김명수가 오른 건데, 그 김명수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날 주식 거래를 하고 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연히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신문도 사설에 많이 썼는데요. 중앙일보 사설과 한국일보 사설 두 개만 거론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 큰일 합참의장 후보자의 근무시간 주식 거래,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김명수가 최근 2년 동안 근무시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과 상장지수 펀드 그리고 ETF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북한이 ICBM과 SLBM을 발사했을 때는 군 골프장을 이용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고 썼습니다. 그 사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별셋 계급장을 한 군인이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도 사설 합참의장 후보자도 근무 중 주식, 군기강 문제 없겠나 해서 해군 출신 김명수를 이례적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에 지명한 윤석열 정부는 군기강 확립과 안보대책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그 명분에 맞는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도 지금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정말 제 할 일을 잊은 것입니까?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한 날 주식 거래를 했을 정도로 이미 김명수는 공적인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를 별을 하나 더 달아서 사성장군으로 만든 다음에 합참의장에 둔다면 그 아래 대한민국 국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명수는 주식 거래에 대해 작전 조치 요원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골프장 이용은 미사일 도발 전이나 상황 종료 이후였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할 말인가요? 그는 몰라서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자신이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아니란 것을 알았다면 진작 물러났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인이 가져야 할 최후의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